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TLB라고 불리우는 Translation Logger Side Buffer 캐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페이지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주소 변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TLB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캐시 메모리를 이 주소 변환 과정에 추가하게 됨으로써 좀 더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TLB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페이지 테이블 구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 구조는 메인 메모리에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궁금하셨죠? 이 페이지 테이블은 메인 메모리상의 특정 페이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지 테이블은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이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이 PTBR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 베이스 레지스터를 이 PTBR에 넣어주게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 테이블의 끝 주소, 끝 주소라기보다 이제 랭스, 옵셋이죠. 옵셋을 이제 PTLR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TBR과 PTLR은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치 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PTBR과 PTLR은 CPU상에 존재하는 레지스터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는 하드웨어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어떤 값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을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행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페이지 테이블의 개념에 의하면 메모리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찾고자 하는 메모리에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모든 CPU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또는 명령어에 대한 액세스가 총 2번의 메모리 액세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여기 있죠. 피지컬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페이지 1번에 있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로지컬 메모리 상에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바로 액세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페이지 테이블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1번 페이지가 어디 프레임에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니까 1번 페이지 테이블 상의 1번 인덱스에 가서 내 페이지가 4번 프레임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구조를 한번 거친다 라는 이야기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페이지 테이블 역시 피지컬 메모리 상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이 메모리 상의 특정 위치에 페이지에 이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적으로 페이지 1번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먼저 한번 접근을 하고 페이지 테이블 상에서 이 매핑을 다시 찾아서
다시 이렇게 메모리를 또 접근하는 것이죠. 이렇게 1번, 2번 두 번의 메모리 접근이 유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런 페이징을 하는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모든 메모리 액세스가 두 번의 액세스를 거쳐야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페이징을 쓰지 않는다면 한 번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받아올 수 있는데 반해서 페이징을 쓰게 되면 두 번씩 액세스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아주 엄청난 오버헤드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오버헤드를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TLB라고 이야기하는 캐시 메모리와 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 TLB는 스페셜한 패스트 룩업 기능을 갖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입니다. 이 TLB는 메모리상에 비치하는 그런 페이지 테이블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메모리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TLB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접근 방법과는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주소를 주고 명령을 주면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이 TLB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 데이터를 찾아주는 이런 형태로 액세스 비헤이비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TLB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메모리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64개 엔트리부터 진짜 많아봤자 한 1024개 정도의 엔트리 사이즈를 갖는 그런 작은 메모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두느냐 하면 일단 이 TLB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동작이 돼야 되는 장치죠. 우리가 메모리 한번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동작이 돼줘야 캐시 메모리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빨리 동작이 돼야 되기도 하고, 또 이 TLB는 그 구조상 구현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구현이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많이 필요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 TLB의 엔트리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면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속도 측면과 비용 측면 모두 다 이 TLB의 사이즈를 무한히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LB의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크지 않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TLB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LB라고 하는 캐시 구조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연관 메모리라고 직역할 수가 있죠. 이 연관 메모리는 이제 다른 말로 CA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CAM이라고 해서 이제 Content Addressable Memory라고 하죠. 즉
주소로 어드레싱하는 메모리가 아니고 내용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컨텐트로 어드레싱하는 메모리다 라고 해서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의 특성은 패러렐 서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일괄 전체 메모리 셀로부터, 전체 메모리 엔트리로부터 일괄 검색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패러렐 서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뭐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P에서 D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주소 변환이 이제 P에 대해서 어떤 D 값이 나올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P 값을 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에다가 주면 이 페이지 넘버 파트에 P 값이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P 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P 값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일괄 쫙 뒤져서 찾아주고 그에 해당하는 프레임 넘버 값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P 값을 주면 P 값을 모든 엔트리에 대해서 다 뒤져서 그 P 값에 대응하는 D 값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TLB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 페이징 하드웨어에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장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보던 페이징 하드웨어에 비해서 사실 이 부분만 추가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앞서 우리가 보던 페이징 하드웨어와 완전하게 동일을 합니다. 따라서 CPU가 로지컬 어드레스를 주면 그 로지컬 어드레스 중에 옵셋 부분인 D 부분은 바로 이렇게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들어가게 되고 로지컬 어드레스의 페이지 부분은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변환이 돼서 프레임 번호로 바뀌어서 피지컬 어드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은 기존 페이징 하드웨어와 동일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TLB 구조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기존 페이징 회로를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페이징 동작은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어떤 동작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냐면 CPU가 내주는 로지컬 어드레스 중에 이 페이지 번호 부분, P 부분이 TLB로 동시에 들어갑니다. 페이지 테이블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TLB로 동시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즉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에서 P 값이 주어지면 이 TLB의 페이지 넘버 엔트리 부분을 전부 일괄 뒤져서 패러렐 서치해서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페이지 프레임 넘버를 결과로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가 이 TLB 안에 있었다 라면 그 페이지 번호에 대한 프레임 번호가 TLB에 의해서 준비돼서 피지컬 어드레스가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시점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검색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이 TLB라고 하는 구조는 캐시이기 때문에
이 캐시의 사용 취지가 메모리보다는 좀 더 빠른 메모리를 써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캐시에서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TLB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내주는 속도가 메모리에서 페이지 테이블을 뒤지는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TLB 히트가 발생하면, 즉 TLB 상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굳이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피지컬 어드레스가 완성이 돼서 메인 메모리로, 피지컬 메모리로 주소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TLB는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캐시라고 하는 구조의 특성상 캐시는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고, 캐시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최근에 액세스했던 데이터 또는 내가 액세스했던 데이터와 인접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캐시에 들어가죠. 하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캐시의 내용이고요. 지금 이 TLB 캐시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최근에 수행했던 주소 변환의 경우에만 이 TLB 캐시에 들어갑니다. 즉 가장 최근에 했던 몇 가지 주소 변환의 사례들만 이 TLB에다가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좀 과거에 좀 오랜 시간 전에 수행한 주소 변환의 경우는 TLB에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TLB에서 히트가 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TLB 미스가 났을 때는 어떤 동작이 발생할 것인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TLB 미스일 경우에는 어떤 동작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페이지 테이블과 TLB에서 동시에 이 로지컬 어드레스의 P 값으로 검색을 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검색이 끝나기 전에 이미 TLB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P 값을 일괄 검색하고, 만약에 여기에 없다라는 사실이 없다면 이 TLB 미스라는 결과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TLB에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로지컬 어드레스에 대해서 P 값에 대해서 TLB에서 검색함과 동시에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검색을 하도록 동작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검색된 결과값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따라서 TLB 미스 시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동작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실행이 되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 의한 검색에 의해서 데이터가 올바른 주소 변환이 돼서 주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TLB를 붙였을 때의 페이징 하드웨어가 어떠한 동작 측면의 차이점이 있는가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페이징 하드웨어에 TLB 캐시가 추가되었을 때에 어떠한 그 성능상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TLB 상에서 그 히트가 났을 때 그 히트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이제 히트 레이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트가 발생할 확률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에 의해서 이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액세스 타임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히트 레이쇼가 뭐 80%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 80%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로 나가는 전체 메모리 액세스 중에 전체 중에 80%는 TLB라는 캐시에서 히트가 나더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80%라고 가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TLB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는 20 나노세크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는, 메모리 액세스하는 데는 이제 100 나노세크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메모리 구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효 액세스 타임, effective 액세스 타임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effective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실제적인 유효한 이런 뜻인 거죠.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effective access time은 확률 평균 averaged 평균이 되겠죠. 즉 80%에 대해서는 TLB에서 히트가 나는 거니까 이 80%에 대한 소요 시간은 1 플러스 20 나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1은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1은 항상 들어가 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메모리의 주소가 나오는 시간이 이 입실론이고, 즉 TLB를 서치한 시간이고요. 이 1은 그 주소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1 플러스 입실론이 이제 총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TLB에서 미스가 됐다, 그런 확률은 이제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80%니까 1 마이너스 80 알파 하면 이제 20%에 대해서는 TLB에서 데이터를 찾지 못할 확률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입실론이라는 시간 내에 원래 페이징 기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발생하는 2번의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이제 고려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과 이 실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내용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우리는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입실론이 1이라는 시간에 가려서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죠. 즉 여기다가 입실론을 추가로 더해주면 안 되고, 왜냐면 이 TLB에 대해 검색을 날리는 동작과 이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검색을 날리는 동작이 동시에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검색하는 동작은 100나노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도달하는 시간이 100나노고, 이 TLB를 거쳐서 동작이 돼서 TLB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이 20나노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20나노에서 미스가 됐다 한들 이 100나노에 20나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작을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0나노의 시간에 20나노를 더 추가해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가정에 따라서 약간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TLB 서치와 페이지 테이블 서치를 동시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이제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 플러스 1 플러스 입실론이 아니고 1 플러스 1만으로 이제 끝나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시간이고, 한 번은 실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총 2의 값을 TLB가 미스될 확률에 곱해줘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숫자도 우리가 책에 있는 것으로 이제 고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